반성문은 대필하면 큰일 납니다. 형사사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반성문을 어떻게 쓰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반성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성문은 기본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면서 반성문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백하는 사건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양형사유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대개 나옵니다. 반성을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정에서의 태도, 진술에 의해서 사실 거의 결정이 되지만 반성문이라는 어떤 문서 형태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원서와는 달리 반성문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되냐,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는데요. 반성문은 말 그대로 자기가 반성하는 참회의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님이나 검사님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본인한테 스스로 쓰는 자성의 일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검사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처를 바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느껴졌을 때, 공감이 되었을 때 선처가 따라오는 것이죠. 선처를 구한다고 해서 선처를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죠. 반성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내가 요걸 잘못했다, 이 부분을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한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반성문은 자기 인생에 대한 참회 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인생이 꼬이기 전부터 돌이켜보면서 어느 시점부터 내가 뭔가가 좀 이상해졌는지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고 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부터 내가 뭔가가 좀 이상해졌다라는 그런 지점을 본인이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왜 그때 그런 지점이 발생했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지점이 앞으로 반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소가 됐는지, 해소가 안 됐으면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본인의 성찰이 있지 않으면은 그건 형식적인 반성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반성문을 몇 번을 써야 되는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 자기는 반성을 하는 의미로 매일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겠다라는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죠. 근데 그것은 진정한 반성이 아닙니다. 그냥 반복이고요.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님께서 어차피 한 번은 읽어봐야 될 거잖아요. 판사님한테 일거리를 쌓아두는 것이죠. 그렇게 제출하는 것은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제출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회라는 것이 한 번에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새로운 반성의 어떤 지점, 반성의 어떤 다짐 같은 것들을 느꼈다면 그때그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 내용의 진정성에서 뭔가 깊이가 느껴지는지,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3번도 상관없고 5번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별로 한 번씩 정도는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정도, 검찰 단계에서 한 번 정도, 법원 단계에서 한 번 정도는 환기시키는 의미는 있겠죠. 다만 횟수가 많아질수록 성찰의 깊이는 깊어져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반성문은 절대 대필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 같은 경우는 같이 수감된 동료 중에 반성문을 아주 잘 쓰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필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같이 있는 분들끼리는 그게 굉장히 잘 쓴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대필한 것은 정말 티가 납니다. 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디서부터 인생이 꼬였는지 그 지점이 나타날 수가 없죠. 대필을 하다 보면요. 그 지점이 나타나지 않는 대필은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대필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반성문을 쓰다 보면은 자기 해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좀 사건을 과장하거나 약간 거짓말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고소인이 잘못됐다, 이런 변론을 하는 경우도 많고 반성문에도 자꾸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남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은 고소인에 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거짓말을 한 정황은 피고인의 양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범죄 사실의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남 탓하는 그런 반성문은 쓰지 마십시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밀프로 변호사 김기영이었습니다.